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은 과연 뭘까요? 좋은 학군이나 최고의 과외 선생님일까요? 전문가들이 꼽는 최고의 자녀 교육은 바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한국부부행복 코칭센터 황현호 소장과 함께 행복한 부부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는 가을 개편을 맞아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인데요.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립니다. 남성들의 대변인으로 개그맨 이정수 씨, 여성들의 대변인으로 심리학자 김선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0월 28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흔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매일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의 인연은 세상의 그 어떤 인연보다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모든 부부들은 100년 가약을 맺으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막상 살다 보면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오늘은 행복한 부부 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부부행복 코칭센터 황현호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부행복 코칭센터라고 그러니까 좀 약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낯설 수도 있는데 네네.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부부들을 돕는 그 전문 기관인데요. 예. 지금까지 부부들을 돕는다고 하면 거의가 이제 상담을 베이스로 해서 예. 이미 힘들어진 부부들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이제 이런 그 측면에서의 지원이었다면 이제 저희 한국 부부행복 코칭센터는 우리 사회가 예방의 측면으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도 예방과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코칭과 강의로 신혼 때부터 이렇게 돕고 있는 전문 기관이죠. 그동안 많은 부부들을 만나보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코칭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8년째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부라고 하니까 네. 결혼한 남녀를 지칭하는 얘기인데 네. 왜 부부라고 할까요? 부부. 사실은 이게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한자 문화에서 그 남자 중심의 좀 그런 그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부라고 할 때 부자가 지아비 부자거든요. 이게 하늘 천자에서 그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뚫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 부, 또 며느리 부, 여자 부자를 쓰는데 사실 이거는 계집여변에 그 빗자루를 들고 있는 여인을 형상화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남자 중심의 사상이 들어가 있지 않나. 부부라고 하는 명칭은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끼리 서로 어떻게 부르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다면은 부부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어떻게 부르는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떻습니까? 그 자기 핸드폰에 뭐라고 자기 아내나 남편을 입력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이제 부부관계를 좀 알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내 영혼의 동반자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기 아내를 지칭할 때 여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말 좋죠. 왜냐하면 보배와 같은 존재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당신 이렇게 했을 때는 내 몸과 같은 존재다. 이런 의미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아내를 가리켜 부를 때는 아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아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아내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군요. 그 지금 뭐 행복한 부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 보도를 보면은 우리 한국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네. 사실 이제 이혼율의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2012년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이혼율이 11만 4,300상. 그래서 사실 OECD 중에서 1위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 나이를 많이 드신 다음에 이혼한 황혼 이혼이 아주
최근 들어서 네. 역대 최대라고 하던데 왜 이렇게 황혼 이혼율이 높아질까요? 그러게요. 이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들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통상 예. 우리가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딱 베이비 부머 세대거든요. 예. 1955년에서 65년 사이에 태어난 예. 이 부부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 동력이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일밖에 모르고 우리나라를 이만큼 일궈낸 그런 세대들인데 다른 얘기로 하면 부부간에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친밀감 있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고 예. 또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던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부 행복 코칭센터 황현우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전체 사회도 행복해진다는 얘기가 흔히 많이 네.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 황 소장께서는 부부의 행복의 중요성 네.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세상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 공동체가 있다면 그게 바로 가정이고 예. 또 그 가정의 중심이 바로 부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부가 행복해야 그 자녀가 행복한 건데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썼던 그 지그지글러가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기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그 자녀의 엄마를 예. 그리고 그 자녀의 아빠를 즉 부부끼리 행복하면 그냥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렇겠네요. 그 부부가 행복한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보다 더 행복하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예. 학습 능력도 더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예. 이 보면은요, 부부가 행복하면 일단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기 부모님들이 계속 티격태격 싸우거나 불화가 있는 그 자녀들은요, 부모들에게 계속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예.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그 학습 순간에 집중이 안 됩니다. 써야 할 에너지도 다 소진돼 버리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이 부부 사이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훨씬 학습 능력이 높다는 게 맞는 얘기죠. 예. 처음 데이트를 하고 신혼생활을 할 때 보면은 그 행복감이 네.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나이가 들고 또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은 네.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화도 많이 줄어들고. 네네. 또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그 열정이 식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 스턴버그라는 분이요. 예. 사랑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연애할 때 그런 열정적인 그런 국면. 예. 그다음에 중년의 부부들이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떤 친밀감. 예. 또 노년의 부부들이 보여주는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이 사실 연애할 때는 그냥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연애하는 사람들의 그 뇌를 스캔해 보면은요. 예. 이 이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감성적인 부분에서 특히 미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 호르몬의 힘으로 친밀감도 헌신도 열정도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기간이 있거든요. 짧으면 3개월, 길어야 3년. 예.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미상액의 불이 꺼지고 예. 현실적인 이제 뇌가 작동을 하면서 이 그 헌신, 친밀감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예. 사실은 그때가 진짜 의지를 발동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인데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군요. 최근에는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인고 부부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이른바 네. 쇼윈도 부부 사례도 꽤 많아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서적으로는 이미 이혼한 상태나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서도 자녀가 다 성장할까지 기다리자 뭐 예. 이런 마음으로 한 지붕 아래서 살기는 사는데 전혀 정서적 교류나 친밀감 없이 그렇게 의무감으로 사는 부부들도 꽤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너무 좀 기본적인 질문일지 모르지만 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부 대화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예. 사실은 그보다 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 예. 패러다임의 전환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한 2가지 정도의 그 부부가 서로를
이런 자세와 태도로 바라보면 어떨까 예. 얘기해 본다면 그 첫째가 저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부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만약에 지금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그 존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예, 이렇게 그 수용하는 태도 예.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부부 얘기를 할 때 네네. 부부 싸움 얘기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예. 부부 싸움을 잘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예, 물론 잘해야죠. 예. 싸우지 않고 성장하는 부분은 없을 테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제 싸우게 될 때는 서로 감정이 격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서로 그 이제 싸우는 내용보다는 싸우는 방법 가지고 이제 그렇죠. 오히려 더 서로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예. 사실은 그 즉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요.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서로 타임아웃을 좀 가져서 예. 이 뇌가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싸울 때 예. 오히려 더 존댓말을 하게 되면은요. 예. 이 우리 뇌의 이 전두엽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 예. 굉장히 이성적으로 서로 그 자기도 바라보고 예. 상대도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이 생기죠, 사실. 우리 황 소장께서는 부부 싸움을 하긴 하시나요? 하죠. 예.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디자인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싸우게 될 상황이 되면 잠깐 서로 타임아웃을 갖자. 그렇게 하고 가야지. 그러지 않고 가면 아내들이 발끈하죠. 예. 자기 무시하는 줄 알고 말이죠. 예. 예. 그렇군요. 그렇죠. 부부 행복 코칭 전문가로서 네네. 그 오늘 남편 또는 아내를 위해서 네. 이런 거 한번 해봐라 하고 숙제를 내주신다면 어떤 숙제를 내주시겠습니까? 저는 부부 행복이라는 게 자신의 탁월함으로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게 저의 탁월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 때 보니까 그 우리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예. 정리정돈, 청소 이거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아내도 나처럼 좀 하라고 이렇게 구박하고 예. 질타하고 비난하고 이랬죠. 예. 근데 사실은 한 10년 살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하고 싶은 거는 자신의 탁월함으로 좀 기여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자신의 탁월함이 뭔지를 알려면 아내가 남편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자기가 좀 불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지를 보면 이게 내 탁월함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오히려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소도 그렇고요. 예. 이제 남편 같은 경우 자기는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아내는 시간 약속에 대한 탁월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외출하거나 이러면 아내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이렇게 찍어 바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비난할 게 아니라 남편이 자신의 그 탁월함으로 시간 약속을 자기는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내가 뭔가 이렇게 좀 준비하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인포메이션을 줘서 예. 오늘 우리 약속이니까 미리 좀 준비하자. 이렇게 좀 알려주면 예. 그리고 도와준다면 이게 탁월함으로 기여하는 거죠. 그렇겠군요. 예, 예.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부 행복 코칭 센터의 황윤호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듣기로는 최근에 결혼을 하기 전에 부부 네네. 교육을 받는 커플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예비 부부 교육의 필요성 예.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결혼 4년차 미만이 이혼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 신혼이혼이 생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현실인식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다고 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연애할 때 그 감정, 그 상태가 결혼해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혼 전에 미리 우리가 서로 달라질 수도 있다. 좀 변할 수도 있고 좀 서로에 대해서 지금 덜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예. 실제로 결혼 생활에서 그렇게 서로가 삶에 바쁘다 보면 자녀 키우다 보면 연애할 때만큼은 서로에 대해서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친정엄마한테 전화하지 않고 예. 예. 지금이 진짜 사랑을 할 때구나 예. 생각하고 적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비부부 교육이나 예비부부 코칭 시간에 예. 미리 다루는 겁니다. 미리. 예. 사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네네. 많은 그 커플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연애할 때는 서로 그 싸울 일이 없죠. 예. 근데 이제 결혼 준비는 결혼식 준비는 진짜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예. 네,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누가 뭘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요. 그 앞서 그 예비 부부 교육 네. 어떤 걸 배우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주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기대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물론 가기는 하지만 네. 그 기대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한은 그 기대대로 부응이 안 됐을 때 네. 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한번 점검을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지금 결혼 생활에 가려고 하는 이 기대들이 좀 합리적인가 네. 이런 기대들을 좀 조정을 하고요. 그 기대 안에 숨어 있는 자신의 탁월함 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기여할지 이런 것들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갈등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제 효과적인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지 그렇군요. 또 이런 것도 다루고 하죠. 앞서 그 부부 행복 전도사로서 한 8년 동안 네, 활동해 그렇습니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네. 부부 행복 코칭 전문가가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예. 자기가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예. 우리 부모님들이 물론 행복한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때론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시고 아무것도 예. 아는 일 가지고 다투시고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제 제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좀 쪼그라드는 그런 예.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고요. 또 실제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야, 우리도 정말 우리 부모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준비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쭉 활동해 오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을까요? 네. 어떤 순간입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몇 커플을 예. 그 예비부부 코칭도 하고 그들을 주례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 키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또 생겼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저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예비부부 교실을 합니다. 예.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25개 구에서 오. 봄, 가을로 이렇게 하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같이 강의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참 그 드문 케이스 같아요. 네네. 예. 그 코칭 전문가, 예. 부부 행복 코칭 전문가 지금 뭐 황 소장님 말고 또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코칭의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 이 코칭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 라이프 코칭 분야는 제가 하는 이 부부나 가족 쪽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을 가지고 전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1752번이 문자 주셨어요. 예. 60대 부모님께서 사이가 좋지 않아 코칭 센터를 한번 가보자고 권해드렸는데 네. 아버지가 안 가시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설득 방법이 있나요? 예. 사실 그런 아버지들이 예. 문제입니다, 사실. 예. 이게 뭔가 부부 행복이라는 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 예, 사실은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죠. 예. 그래도 어머님은 좀 깨우셔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아버지가 고집을 피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따님이 좀 애교를 부리셔야 돼요. 애교를 부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신 등록도 해주시고 예. 사실은 손목 잡고 이렇게 안내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0263번 지독하게 가난하고 예. 자녀는 2명인 부부의 사랑법은 뭘까요? 가난한데 자녀가 2명 있는 부부의 사랑법. 가난하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라는 법도 없고요. 예. 행복하지 못하는 법도 없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가진 것 또 뭘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서로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예. 예, 그래서 더 아껴주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예, 그 부부가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것 그것 속에서 굉장한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고 아이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끝으로 네. 이 땅의 모든 부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네. 뭐가 있을까요? 그 솔로몬 왕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세상이라는 게 다 헛되고 헛되더라. 예. 그러면서 딱 한 가지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요. 부부가
해아래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사람들이 누릴 낙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 말을 들어보면 참 부부 행복이라는 게 세상 최고의 즐거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외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최소한 6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은 부부 특강이나 부부 세미나나 이런 데 이제 좀 참여를 해야죠. 질문이 지금 막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2310번. 남편과 4년간 별거 중이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런. 계기는 남편이 사무실 여직원을 좋아하게 된 것과 세무사 공부를 하는 6년 동안 연인 부부와 다를 바 없는 것을 요구했어도 남편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출 전에도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에겐 자녀도 없습니다. 결혼을 지키고 싶은데 남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을 받아줘야 하나요? 아, 참 딱한 경우죠. 그 남편의 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지금 이혼 보다는 서로 이제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참 좋아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도 그렇고요. 어떤 상황인지 남편의 상황과 아내의 상황을 이렇게 별도로 연락을 또 드리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부부행복코칭센터 황윤호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서로의 차이를 알아보고 상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남성들의 대변인으로는 개그맨 이정수 씨, 여성들의 대변인으로는 심리학자 김선희 원장과 함께 할 텐데요.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네, 잠시 언어 사용 설명서 듣고 오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TV를 보다 보면 적지 않은 수의 연예인들이 제 부인은 집에 있습니다. 제 부인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자신의 아내를 가리켜 부인이라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므로 자신과 혼인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는 맞지 않죠. 이럴 땐 제 아내는 집에 있습니다. 제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아내를 가리켜 와이프나 마누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와이프는 외국어에 가까운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누라는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므로 이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인이라는 표현은 언제 쓸 수 있는 것일까요? 부인은 안녕하시지요? 저분이 부장님 부인이십니다. 와 같이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미연이었습니다.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을 함께할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개그맨 이정수 씨, 그리고 김선희 부부클리닉의 김선희 원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정수입니다. 네. 앞으로 남녀의 생각 차이에 대해서 우리 이정수 씨는 남자를 대표해서 또 김선희 원장께서는 여자를 대표해서 대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두 분 오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셨는지 어떠세요? 어깨가 무거우십니까? 김선희 원장. 네, 뭐 여자들을 대표한다고 이렇게 예. 소개가 되니까 예,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예. 한번 열심히 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저는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어깨가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예. 저는 뭐랄까 제가 얼마 전에 결혼했거든요. 예. 저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놀아볼 만큼 이제 놀아봤기 때문에 예, 저의 경험 삼아서 이제 저의 추억하면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놀 만큼 놀아본 오빠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를 한다고요? 네. 왜 그렇게 소개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놀 만큼 놀아봤다. 이거 굉장히 자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남자로서. 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놀 만큼 노는 걸 이제 정리하고 이제 바르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놀 만큼 놀아봤다. 이건 남자로서 굉장한 자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플레이보이였다. 플레이보이는 아니지만, 플레이, 놀다. 놀았던 오빠. 그 정도. 네. 또 우리 김 원장께서는 네네. 본인을 알 거는 다 아는 누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글쎄요, 저도 지금 이정수 씨처럼 자신있게 놀 만큼 놀아봤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인생을 저는 여러분들 살아와서. 전반적으로 연애를 책으로 배우신 분들이죠. 네. 글쎄요, 이정수 씨의 이제 좀 우리가 짝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떠오른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운율을 맞추고 하다 보니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안다기보다는 약간 조금 더 아는 이런 개념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나의 주제를 놓고도 남자하고 여자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부부의 의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코너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원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인류의 영원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고 또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고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제지만 정말 말할 수 없이 흥미진진한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저도 항상 이렇게 관심을 이제 갖고 있죠. 근데 이 남자와 여자 이 두 존재를 생각할 때 가장 그 중요한 대전제는 남자 여자가 서로를 이제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고 인간답게 어떻게 발전할 수도 없다라는 그 전제. 그리고 더 큰 전제는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같은 인간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하지만 약간의 그 다른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신나게 이렇게 살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정수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계속 공부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연애 시기는 대학교 시절, 그러니까 자유롭게 공부하는 시절이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대학 원에 들어가는 거죠. 좀 더 전문적으로 상대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아, 또 그렇게 표현하니까 또 와 닿네요, 마음에. 예. 역시 또 저는 약간 무림으로 치면 삽하고 저쪽은 정파잖아요. 뭔가 전공적으로 공부했고 저는 약간 뭐 이런 얘기 좀 그런가요? 야매로 좀 배웠다고. 그렇다면 지금 부부간에 네. 서로 의견 차이가 왜 날까요? 그게 뭐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타고나는 걸까요? 먼저 이성주 씨. 뭐 일단 뭐 서로 너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조금씩 욕심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하고 싶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을 채우다 보니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죠. 우리 원장님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예, 여자와 남자가 차이가,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고, 어떤 식으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심리학의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줄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성차이 심리학, 그래서 정말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그 생물학적인 성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사회적인 성역할, 그러니까 여자다움, 남자다움, 여성성, 남성성 이런 어떤 사회적인 성역할이 거기에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혼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 단어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생물학적인 성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섹스라고 말을 하고 사회적인 성을 이제 젠더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혼합이 되면서 이제 남자가 이제 진정으로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여자로 태어난 데다가 여자로 또 키워진 그래서 여자인 부분이 있는 것.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오늘 첫 시간인데요.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은 심리학자이신 김선희 원장께서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는 개그맨 이정수 씨께서 조목조목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내 여자친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또 내 남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남녀 심리와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풀어주진 않는군요. 예. 네, 50원과 100원으로. 예.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첫 데이트 날 이성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금기 행동에 대한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조사 결과 남성은 과거 이성 친구와의 비교를, 여성은 2차 계산은 내가 하라는 말을 각각 1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남성은 첫 데이트 때부터 과거 캐묻기, 계산은 전부 미루고 모른 채 하기, 장래성 따지기를, 여성은 계획 없이 나온 것, 연애 경험 질문, 강한 자기주장 펼치기를 첫 데이트에 피해야 할 행동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상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분석해볼 심리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네.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미혼 여성하고 미혼 남성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요. 네. 두 분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면서 저도 진짜 이렇지. 나도 옛날에 이랬지. 그렇구나. 뭐 이러면서 들었어요. 예. 그 미혼 여성 1위, 2위 그리고 미혼 남성 1위, 2위가 예, 저도 진짜 그렇다. 이렇게 막 공감하면서 좀 들었어요. 이정수 씨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저는 솔직한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제 와이프랑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처음 소개팅한 자리에서 처음 같이 고기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시원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여자 진짜 된 여자다. 이 여자 꼭 잡아야지. 아니 여자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게 한 12만 원인가 나왔거든요. 3명 먹었어요. 6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 고깃값을 저희가 시원하게 가서 또각또각 걸어가더니 계산 쫙 하는데 우와 이 여자 무조건 잡아야지 생각을 했죠 제가. 이게 그 이정수 씨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근데 그날 3대3이어서 명확치 않습니다. 그렇구나. 1대1이 아니었구나. 네, 3대3이었습니다. 저와 경쟁자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가 계속 신경이 거슬렸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이겨내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조사 결과 외에 첫 데이트에서 피해야 할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연결하기 위해서 앞부분 설문조사 결과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미혼 남성들이 지금 제일 꺼리는 부분이 과거 이성 친구와의 비교. 그 2위가 이제 누구랑 왔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과연 여자들이 그럼 정말 많이 비교를 하나? 첫 만남에서 첫 데이트 때 비교를 하나? 근데 이게 꼭 여자들이 그걸 많이 비교한다라기보다 저는 거꾸로 남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성차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남자들에게 이 세상은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지위를 지키기 위한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그런 사회를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라는 것이 좀 이미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 눈앞에 이 여자에게 내가 정말 최고인가? 내가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마음에 든다면 얻기 위해서 누구와 경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심지어 마음속에 있는 그 이미지 과거의 사람과도 경쟁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만큼 남자들에게 본능적인 어떤 그런 경쟁 욕구가 있는 것이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이제 해석을 제가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보게 됐죠. 그래도 뭐 이런 설문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여자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쓱 꺼내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장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데이트 때 비교하는 마음이 설령 들더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근데 만약에 그런 여성분이 많이 계시다라면 그거는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을 하면서 소화를 좀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쟁 욕구, 투쟁 심리 이런 것들이 남자들의 본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런 부분 좀 배려해주고 같이 맞춰 나가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들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 생각보다 키가 작으시네요. 뭐 이런 표현들. 근데 요 표현이요. 그냥 요렇게 안 들리고 키가 작으시네요. 그런데 전 남자보다 키가 작으시네요. 뭐 이런 느낌이랄까? 네. 그런 외모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은 좀 지향해야 되는 대표적인 멘트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미혼 여성 설문조사에서 네가 계산해라는 말.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이 첫 상황에서 이 남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이 관계를 리드하고 싶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YTN FM 가을 개편을 맞아서 준비한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함께하고 있는데요. 개그맨 이정수 씨 그리고 심리학자 김선희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씨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결혼한 지 1년 됐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되셨어요? 지금 신혼이시네요. 네. 김선희 원장께서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결혼 19년 차입니다. 선배님이세요. 앵커님은 얼마 되셨습니까? 저는 30년. 30년요. 여기 대선배신이 다 있네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두 번째 설문조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박상현입니다. 최근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싸움과 화해의 기술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됐는데요. 조사 결과 남녀 직장인들은 주변인과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툼이 발생했을 때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여성은 배우자 또는 애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동료, 친구를 가장 많이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들으셨듯이 다툼이 발생했을 때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 여자는 배우자 또는 애인, 남자는 동료나 친구.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게 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화가 나서 흥분하면 이 쌍소리가 좀 나와야지 기분이 풀리거든요. 근데 자기 애인한테 쌍소리 하기가 좀 그래요. 애인이나 아내한테. 뭐 그러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애인한테, 자기 애인한테, 사랑하는 여자한테 하긴 좀 그렇고. 결국은 친구를 찾게 된다. 그렇죠. 그래 여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여자 입장은 또 그렇잖아요. 막 흥분해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자는 자기의 가장 좀 편하고 만만한 상대를
부인, 남편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정수 씨 얘기는 사실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욕이라는 표현, 쌍소리라는 표현을 상징으로 쓰시긴 하셨지만 그 마음 안에는 배우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네요. 그런 것들의 그런 포화를 입히고 싶지 않다 이런 그렇죠. 마음도 깔려 있는 그런 거네요. 것도 있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자의 그 경쟁심, 그 내가 이 사람한테 최고이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거든요. 그럼 이 여자한테 최고이고 싶은 마음은 그 언어에서부터도 시작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지금 이 설문조사처럼 갈등 발생했을 때 그 남편과 아내가 그 행동하시는 게 정말 달라요. 그래서 남편분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남으로써 그 상황을 종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러면서 화내면서 이야! 그러고 문 딱 닫고 그래서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여자분들은 버려진 느낌을 받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갈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나를 이렇게 상처를 주고 서로 화가 난 상황에서 이 자리를 뜨는지. 예, 그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남으로써 상황을 종결시키려는 마음, 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감정을 분산시키는 행동을 하시죠. 친구 만나거나 운동하거나. 술 먹거나. 예, 그러면 또 아내들은 어떻게 나랑 싸워놓고 밖에 나가서 운동할 수가 있어. 그렇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내들은 그럼 이제 또 들어와서 또 싸우고 또 시작이야! 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감정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 자리에 해결하고 싶은 성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게 그런 거를 제가 상담하면서 부부 갈등을 다룰 때 많이 느끼죠. 그럼 우리 이정수 씨도 지금 결혼 1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셨습니다만 지금 이 설문조사대로 싸울 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문 닫고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는 싸우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싸운 적이 없고 저희가 커플이 이제 지금 연애한 지 5년 차인데요. 5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은 여러 번 싸운 거죠. 제가 그 사랑과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싸움의 기술 그리고 부부간의 그 고충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연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진짜 부인하고 싸울 일이 발생했다.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감정이 좀 상해 있을 때는 오히려 톤을 좀 낮춥니다. 평상시에는 저 같은 경우는 원체 좀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평상시 얘기할 때도 약간 혀짧은 소리예요. 밥 먹었어요? 뭐 했어요? 그랬어요? 알았어요. 난 지금 들어왔는데요. 뭐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분이 상했어. 분위기 안 좋아. 그래. 안 좋아? 밥 먹었어? 정색을 하고. 그래. 김 원장께서는 이런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그 신혼의 전형적인 반응. 보면서 즐거운 마음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났을 때 좀 차분해지고 좀 냉정해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갈등이나 다툼이 악화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토대가 될 수 있겠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단 그것이 너무 심해질 경우에 과도한 냉전으로 또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안 풀려서. 그래서 항상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났다고 말을 안 하는 그런 침묵의 기간, 냉전의 기간이 과도히 길어지는 것은 위험하다. 저는 침묵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약간 톤을 낮출 뿐이지. 침묵하지. 원체 말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이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를 때 그거를 즉각적으로 이렇게 분사하고 배출하지 않고 그걸 좀 다듬으려는 노력. 그래서 좀 차분하게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부간에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지금 두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갔어요. 오늘 두 분 잘 맞습니까? 궁합이? 토론하면서 어땠어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계속 잘 맞춰가야죠. 계속 잘 맞춰가고. 네. 저희 이혼 조정 기간까지 여기 와서 갑자기 알겠습니다. 잘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개그맨 이정수 씨 그리고 김선희 부부 클리닉의 김선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잘 나가는 인컴 펀드 들어봤나? 다들 솔루션 하는데 정말 솔루션이 맞는지 몰라. 피델리티 인컴 솔루션은 달라. 주식 인컴, 채권 인컴, 멀티 애셋 인컴. 입맛에 따라 시장에 따라 온갖 해법이 함께하지. 피델리티 자산운용 토탈 인컴 솔루션.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상반기 한국경제 주거문화 종합대상 세종시 최다 공급 브랜드 아파트 중흥 S클래스가 평택 소사벌지구에 옵니다. 중소형 대단지, 삼성전자, KTX 신평택역 예정 등 평택의 미래를 누리는 소사벌지구 중흥 S클래스 11월 중 오픈. 문의 655-3700.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스마트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초저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내일이죠. 29일 수요일 7시 반에 반포 센트럴시티 메가박스에서 영화와 함께하는 이정수 놀이 콘서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정수 씨가 여러분들을 초대한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0945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